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8일 오후 1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주장을 또 했습니다. 일관되게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을 끌어내라, 국회에 들어가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인원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사람이라고 하지 인원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이 좀 길어지다가 1분 뒤에 가니까 계속 인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인원이란 말 쓰지 않는다고 하더니 1분 지나니까 계속 인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자기가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모순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윤석열 대통령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체포되어 가면서 발표한 국민들께 드리는 자필 글에서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탄핵 심판정에 나오니까 그게 아니고, 부정선거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혹이 있어 가지고 선관위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했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이 증거가 많다는 것하고 의혹이 있다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천당과 지옥 차이입니다. 아니, 죽음과 삶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살인 피고인을 재판할 때 증거가 많다고 하면은 사형선고죠. 그러나 의혹이 많다고 하면은 그거는 무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주장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모순을 느끼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한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달라지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되는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리 변론 중 재판관으로부터 두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주었는지,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 이런 질문에 윤 대통령은 두 질문 모두 부인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첫 번째 질문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아주 단정적 이야기였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김용현 전 국방장관 탓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건을 받았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저를 보시더니 참고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받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윤 대통령
지시로 받았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두 번째 질문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앞두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국회 내란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받던 순간을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주었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받아보니 쪽지는 가로로 3번 접혀 있었고 사복 차림이었던 자신이 쪽지를 바로 옆에 있던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맡겼으며 이후 회의 등을 주재하느라 쪽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이튿날 새벽 1시 50분쯤 기재부 차관보가 쪽지 수령 사실을 상기시켜 주어 그때 쪽지를 펼쳐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쪽지의 첫 문장만 봤다고 최 대행은 말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딱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이렇게 하니까 야당 의원들이 좀 반발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요. 만약에 안 봤다면 솔직히 직무유기지요. 라고 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물었어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당시는 상당히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초현실적인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초현실적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초현실적 상황이죠.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그러면 국방장관이 부총리에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또 초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지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대체 입법기구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상목 당시 부총리의 말이 신뢰성이 있고 윤석열과 김용현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봐야죠. 왜냐? 최상목 권한대행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을 수시로 한다는 것이 이번에 여러 번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윤석열, 최상목 중 누구를 믿을 것인가? 감사합니다.